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퇴사를 하고 싶은데, 도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못하고 있나? 내가 노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부터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으면은 그 양육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가? 그런지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고민, 걱정, 불안 같은 것들에 이제 휩쓸려서.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퇴사하고 인생을 새롭게 바꾸려는 그 과정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거의 충격적일 정도의 의식적인 변화를 겪었는데요. 말하자면 옛날에 그 쟁반 노래방 같은 거 있잖아요. 쟁반 노래방에서 그 쟁반을 머리통에 한 대 빡 맞은 것처럼 그 정도의 큰 충격을 느끼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의식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이렇게 퇴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가 이제 돈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오해, 그것을 해소함과 동시에 삶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한 3가지 정도의 부분에서 생각이 크게 바뀌면서 그것이 퇴사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돈에 대한 건데 당연히 퇴사하고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이 첫 번째로 사라지는 거니까. 특히 공무원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그 안정적이다 그건데, 그래도 이 퇴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돈이라는 거를 어떻게 내 인생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퇴사를 하더라도 그 문제를 첫 번째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퇴사를 고민하던 시기가 이제 2022년 9월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2022년 12월쯤에 완전히 확정적으로 난 퇴사를 하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2023년 6월에 가서 실제로 퇴사를 했던 거고, 그 시기에 돈에 대한 정말로 그 소위 머리 빠개질 정도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퇴사를 실제로 실행까지 해내고 지금까지 재밌게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왜 돈에 대해서 두려울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사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가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면서 돈이 없어질 거에 대해서 두려운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 그 생각을 해본 거죠. 그게 실제로 무서워해야 되는 사건인가 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결론을 내렸냐면 두려워할 건 전혀 없다. 돈에 대해서 뭔가 두려워하는 건 환상, 망상에 불과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 결과로 퇴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이 왜 망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게 정말로 한번 깊게 자세히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퇴사하고 나서 수입이 끊겨서 돈이 없어질까봐 두렵다. 그 심리를 한번 정확하게 뜯어보면 그 두려움의 정확한 대상은 뭐냐면 돈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한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면서 그래야만 이제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은 그게 돈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돈이 없어진다는 상황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국가를 단위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도의 이 경제 수준을 갖춘 그런 환경에서는 무슨 수를 써도 통장 잔고가 떨어지는 경우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최소한 저의 개인적인 소비 습관과 개인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과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물론 돈이 떨어져서 거의 굶어 죽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소비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지금 옷도 안 산 지가 한 2년 된 것 같고, 저는 정말 필수적인 것만 소비를 하지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돈을 전혀 쓰지 않아요. 지금 핸드폰도 이거 5년 정도 썼고요. 그리고 노트북도 7년 썼는데 너무 멀쩡해서
앞으로 뭐 10년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신발 같은 것도 보면은 뭐 3만원, 뭐 해봤자 5만원 이런 신발 사가지고 한 5년, 6년 이렇게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런 점을 이렇게 다 감안해 보면은 사실 돈이 없을까봐 두렵다, 그런 건 완전히 망상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퇴사하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뭔가 큰일 날 거다,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게 이거는 거의 진짜 망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실제로 전 계산을 좀 해봤어요. 내가 한 달에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계산해보니까 저는 뭐 80만 원이면 살겠더라고요. 진짜로 주거비, 뭐 핸드폰비, 모든 거 다 합쳐가지고요, 뭐 자동차 유지비 다 해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성향이 크지 않아서 음식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5만 원 이내로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뭐 라면, 김밥 이런 거 먹으면 되니까. 실제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음식 값을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한 18만 원, 한 달에 18만 원 정도를 쓰면은 간식까지 다 포함해서, 커피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 같은 거는 뭐 사치제니까 이제 뭐 없어도 그만인 거고, 지금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거는 그냥 좀 편하니까 타고 다니는 거죠. 근데 뭐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지하철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유지비 없다고 치고, 그리고 통신비도 한 달에 알뜰폰 써가지고 한 2만 5천 원인가 내고, 거기다 또 주거비가 좀 세긴 하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근데 주거비도 사실 저는 뭐 큰 집 필요 없고 고시원에서 살아도 충분하거든요. 실제로 그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고시원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엄청 좋았어요. 한 달에 3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고시원에서는 한 45만 원. 그게 좀 안 좋은 고시원은 난방이 안 돼가지고 좀 추웠고, 좋은 고시원에서는 냉난방이 좀 잘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뭐 35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밥이랑 뭐 라면 같은 거 막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8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비 습관이고,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퇴사를 해도, 뭐 퇴사를 안 해도, 뭘 해도 나는 돈 때문에 뭔가 큰일이 생길 일은 없는 사람이다,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세히 뜯어보기 전에는, 아주 깊게 생각해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퇴사하면은 뭐 굶어 죽겠구나, 왜냐면 수입이 없어지니까, 왜냐면 고정 수입이 없어지니까 뭐 큰일 나겠지, 두려움에 갇혀서 내가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생각을 해본 게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퇴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건 돈에 대한 두려움인데, 퇴사를 하면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결국에 그거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에 비춰봤을 때 퇴사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가 않겠구나, 내가 돈을 가지고서 걱정하는 건 완전히 실체가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환상에 대해서 망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간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노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부터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으면은 그 양육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가, 그런지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고민, 걱정, 불안 같은 것들에 이제 휩쓸려서 살아간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한눈에 봤을 때는 그게 뭔가 엄청나게 큰일인 것 같지만, 이게 뜯어서 보면, 차근차근 하나씩 뜯어서 보면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많고, 결국에는 망상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퇴사를 하고 싶은데, 도전을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의 인생이랑은 뭔가 새로운,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못하고 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뜯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실제하지 않는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하고 겪었던 의식의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전체 과정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어떤 돈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좀 계속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예고를 하면, 두 번째는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의 변화들을 바탕으로 직장에서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루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해놓으시고 다음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